안녕하세요. 반영인 소환연의 한태원 원장입니다. 160일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환자분은 세 분입니다. 항암제나 항호르몬제를 저는 체질과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단편입니다. 제가 체질과 항암제나 호르몬제를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 경험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고, 또 그러한 약물들의 어떤 화학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다 관련을 지어서 연결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게 100%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체질 치료를 잘해도 환자 자신이 생활 관리를 안 하고 식단도 잘 안 지키고, 또 특히 생활에서 무리를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은 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제 교수분들, 이런 분들은 병이 났는데도 자기 업적이나 자기 생활 속에서 시간을 아껴서 그냥 일에 쫓겨가면서 자기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암을 치료하려고 하다 보면은 체력이 소모가 돼서 재발하는 경우들이 꽤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체질을 몰라도 양약이 자기한테 잘 맞고, 또 열심히 운동이나 맨발 걷기, 등산 등으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분들은 또 의외로 좋은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한 분은 5년차 태음인입니다. 이전에 와서 체질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이분은 유방암 1기로 수술 이후에 항암은 안 한 분입니다. 그리고 호르몬요법을 하셨어요. 원래 폐경이 되어가지고 공식대로라면은 아로마타제 이니비터, 소양인 약을 써야 됩니다.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로는 대표적인 게 아리미덱스, 레트로졸 이런 약들이 있는데, 국립암센터의 그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 환자가 원래 관절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하셔가지고 그 약을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사용하지 않고 타목시펜을 처방을 한 겁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아로마타제 이니비터가 통증이 오는 거는 소양인 약이기 때문에 소양인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10년을 먹어도 관절통이 없어요. 하지만 소양인이 아닌 다른 체질들은 심지어는 일어나지조차도 힘들어서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소음이 중에 그런 분들이 많고, 태음인들은 주로 관절통으로 관절약을 먹어야 될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관절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걸 고려해가지고 약을 타목시펜으로 바꾼 게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한테 중간에 오셔갖고, 유방암 발견할 때 온 게 아니라 발견하고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안 쓰고 타목시펜을 쓰고 도중에 저한테 와서 체질 진료를 했고, 음식도 잘 지키고 특별히 한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호르몬 요법을 중단해야 될 시점이 와갖고 저한테 전전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2, 3년을 좀 드셔라. 이게 꼭 5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저는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어쨌든 타목시펜에 관해서는 약간의 열감은 느꼈지만 그다지 부작용이 없었어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태음인이 식단을 잘 지키고 어느 정도 운동도 했겠죠. 그런데 타목시펜이라는 약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었던 5년 세월 지나면서도 재발이 없었던 아주 좋은 경우죠. 체질과 호르몬 요법이 맞은. 근데 두 번째 환자분은 제가 이전에 159강에서 잠시 소개한 분이에요. 2년 전에 유방암 1기로 수술을 하였고, 폐경전이라 타목시펜을 2년간 복용한 소음인 환자예요. 타목시펜을 먹으면서 굉장히 머리 쪽으로 열감이 있었고 땀도 좀 났고, 특히 이분은 지금 2년 만에 재발을 했는데 저한테 오시기 전에 팔상의학을 가서 토양인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토양인으로 침을 맞으셨고, 음식도 비슷하게는 프로는 아니지만 지켰다 그래요.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팔상의학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일반 환자들은 침을 맞아갖고 좀 좋을 수가 있는데 침법이 맞았다고 체질이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환자에 가서는 체질이 틀려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가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2년 뒤, 유방암 1기인데, 그러니까 항암을 안 했죠. 그리고 2년 뒤인 전주에 저한테 진료를 왔는데 반대편 유방암에 또 새로 생긴 거예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호르몬 양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헐투 양성으로 봤어요. 호르몬도 물론 있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게 재발이 아니라 원발이다 해서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공식을 지금 써야 될 입장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환자한테 그랬어요. 아유, 당신은 A씨를 4차만 했으면 재발 안 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런 경우에 저는 일기라도 A씨를 한 3차 정도 꼭 권유를 합니다. 그래야 시부러졌던 그 종양들이 뿌리를 못 내리거든요. 근데 일기여가지고 선생님이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질에 안 맞는 테어민, 타목시펜을 먹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한 거죠. 체질에 안 맞는 식이요법을 하면서 더 나빠져가지고 원발이지만 뭐 원발이나 재발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왔는데 이제 제가 이 홀셉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헐투 양성의 표준 공식은 뭐냐면 텍솔하고 카보프라틴이라는 약, 그 다음에 홀셉틴이라는 세 가지를 씁니다. 이 중에 텍솔은 강력한 태음인 약이에요. 힘으로 말하면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같이 쓰는 카보프라틴은 힘이 3 정도가 되는 약입니다. 그리고 홀셉틴은 1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텍솔하고 카보프라틴을 쓰고 홀셉틴을 같이 쓴다 치더라도 태음인 약이 5이고 소음인 약이 4이니까 손해를 보는 장사죠, 이거는. 근데 이게 한 텍솔을 6차 정도로 하면은 벌써 떨어진 종양, 씨앗이 아무래도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씨앗을 자극을 해서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부분은 이거는 한 6차까지 텍솔과 카보프라틴을 쏘고 나서 홀셉틴 18차를 써요. 이 점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죠. 홀셉틴이 소음인 약이니까. 한데 18차 동안 본인이 건강관리가 잘 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하면은 재발을 피해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셉틴에 관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4년도에 유방암 3기로 홀셉틴 양성으로 저한테 온 소음인 환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선항암으로 텍솔, 카보프라틴 그리고 홀셉틴 18차까지 하고 완치가 된 분입니다. 지금 26년이니까 12년이 됐죠. 이분은 언니가 간호사였고 아주 우리 집에 오랜 단골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유독 이분만 우리 집을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유방암을 발견하고 저한테 왔는데 3cm 이상의 유방암 3기였어요. 그래서 수술이 아니라 먼저 선항암을 하고 수술을 하자 했는데 홀셉틴 수용체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 결과가 안 좋습니다. 폐로 가고 뇌로 굉장히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홀셉틴은 두 체질에 나와요. 소음인에게도 발견되고 태음인에게도 발견돼요. 그러다 보니까 약물이 두 가지 약물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태음인은 카보프라틴하고 홀셉틴 때문에 안 좋고 소음인은 텍솔 때문에 안 좋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언니가 간호사였어요. 나는 텍솔 절대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치료는 받아야겠고 내가 화장실 가서 텍솔을 다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제가 시키는 대로 언니가 특히 간호사니까 더 잘했죠. 그래서 주사기에 텍솔 빼가지고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한 4차 정도 하니까 벌써 종양이 한 19% 정도로 확 줄어버렸고 6차 때는 아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이 국립암센터였는데 당신 절대 재발 안 한다. 이렇게 약이 잘 드는 사람 처음 봤다. 했고 이후에 홀셉틴 18차 하고 우리 한약을 일정 기간 쓰고 그 뒤로 중단하고 지금 12년인데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 온 아까 위에서 언급한 홀셉틴 양성 환자는 이전에 토양인 진료를 받은 것 또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저한테 와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거 선뜻 치료하기를 쉽게 시작을 못했습니다. 제가 항상 보는 문제인데 유방암 문제는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암이 진행 중이고 재발을 해서 투병증에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잘 와서 따릅니다. 근데 수술로 깨끗이 제거된 분들은 재발을 안 하기 위한 목적인데 우선 자기가 암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 우선 암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재발을 안 할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생각합니다. 이거 사람이니까 누구나 똑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자기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법 그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항상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정보를 찾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소음인들 자체가 그렇지만 태음인들은 정보를 안 찾아다녀요. 체험을 찾아다녀요. 태음인들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논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고 자기 눈으로 확인했을 때 찾는데 소음인들은 그게 아니라 정보를 찾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요새 이제 실비보험이 되다 보니까 암 환자 대부분이 요양병원을 다 갑니다. 거기서 밥도 해주고 여러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같은 입장의 환자분들이 서로 의지도 되고 하지만 문제는 비용 면에서는 아주 탁월하고 한데 여기서 하는 루틴이 여러 가지 요법이 있죠. 그게 다 체질에 맞지는 않습니다. 미줄토, 사이모신 다 태음인 약이에요. 태음인들은 좀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태음인 아닌 분들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잘못하면은 공짜라고 양제물망신은 격이 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